2024년 3월 15일 새벽 4시 22분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5명의 호위사령부 요원. 그들은 나를 데려가기 위해, 아니, 제거하기 위해 왔다. 단 10m. 저 하얀 선만 넘으면 나는 살 수 있다. 아니,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실이 살아야 한다. 5m, 3m, 경고 사격. 그들도 알고 있다. 여기서 나를 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단 한 걸음. 나는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 영토. 그들의 눈빛. 분노가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향한 두려움. 나는 박민혁, 북한 호위사령부 소속. 김일성 주석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경호 책임자. 16년간 수령을 지킨 최정예. 당에서 가장 신뢰받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일 뿐이다. 그날의 새벽은 유독 차가웠다. 모든 것은 16년 전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22살이었다. 박민혁 동무를 호위사령부 금수산 근무조에 배치한다. 명령서를 받던 그날, 나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호위사령부.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중에서도 금수산 태양궁전 근무는 상위 0.01%만이 허락받는 영광이었다. 박민혁, 내 아버지 낙철수 장군의 피가 내게도 흐른다. 수령님을 목숨으로 지켜라. 사령관의 말에 나는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예, 생명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진심이었다. 의심 따위는 없었다. 첫 근무일. 금수산 궁전의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또 양옆으로 늘어선 김일성 초상화들. 어느 것 하나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했다. 여기가 영생홀이다. 선임 경호원이 두꺼운 유리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보았다. 수정관 안에 누워 계신 김일성 주석. 회색 인민복을 입으신 채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보였다. 30분마다 온도 체크, 1시간마다 습도 체크. 수정관 청소는 매일 새벽 3시. 단 한 톨의 먼지도 용납되지 않는다. 나는 그날부터 신이 된 인간을 지키는 일을 시작했다. 금수산 궁전 근무 3년차. 나는 이제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 매일 새벽 2시 30분. 우리는 특수 제작된 진공 청소기로 영생홀 바닥을 청소했다. 소음이 나지 않는 특수 제품. 수령님의 안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 때문이었다. 새벽 3시. 수정관 외부 청소. 특수 마이크로파이버 천으로 유리를 닦았다. 물기가 남으면 안 되고 줄무늬가 생겨도 안 됐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정치범 수용소 직행이었다. 새벽 4시. 조명 점검. 영생홀의 조명은 김일성 주석의 안색이 가장 건강해 보이는 각도로 설치되어 있었다. 색온도 3200K. 정확히 그 수치여야 했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이 완벽함을 지킨다는 것에.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몰랐다. 근무 5년차.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박민혁, 오늘 방부 처리팀이 온다. 영생홀 폐쇄. 예? 방부 처리요? 선임이 나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들어봐라. 수령님은 영생하신다. 하지만 육신은 관리가 필요하지. 3개월마다 러시아에서 전문가들이 온다. 2013년 7월 12일. 나는 영생홀 밖 복도에서 8시간 동안 보초를 섰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기계 작동음. 액체가 주입되는 소리. 러시아어로 대화하는 목소리들. 그날 밤 나는 질문했다. 선임 동무, 영생하신다면서요? 왜 방부 처리가 필요합니까?
선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민혁, 그런 질문은 다시는 하지 마라. 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생, 그것은 진짜인가? 아니면 2017년 변화가 찾아왔다. 김정은 이 원장의 지시로 금수산 궁전에 새로운 전시실이 만들어졌다. 선대 수령들의 영광 전시관. 나는 그 전시물 준비 과정에 투입되었다. 이 유물들은 모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절대 함부로 다루지 마라. 당 선전부 간부가 가져온 상자들, 김일성의 친필 편지, 김정일의 현지지도 사진, 훈장들, 의상들. 그런데 하나가 이상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 장군이 조선인민을 지키기 위해 남조선 괴뢰군의 기습을 격퇴하다. 액자에 새겨진 문구. 하지만 그 뒤에 붙은 작은 네모지. 원본 1950년 6월 23일 최고사령부 남침 작전 최종 승인 문서. 날짜 수정후 전시. 손이 떨렸다.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기숙사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그것을 다시 꺼내봤다. 내가 16년간 목숨 바쳐 지켜온 것. 그것은 신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포장된 거짓말이었다. 2019년 나는 경호 책임자로 승진했다. 그와 함께 지하 보관실 열쇠를 받았다. 박민혁 소자, 이 열쇠를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신뢰를 의미한다. 절대 남용하지 마라. 하지만 호기심은 이미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어느 깊은 밤 나는 지하 보관실로 내려갔다. 캐비닛을 열자 수백 개의 파일들, 금수산 궁전 유지관리 예산서, 급히 한 장을 펼쳤다. 연간 유지비 2와 3,200만 달러, 러시아 방부 처리팀 연 800만 달러, 온습도 관리 시스템 연 400만 달러, 대리석 및 크리스털 관리 연 300만 달러, 경호 인력 및 운영 연 1,700만 달러. 숨이 막혔다. 3,200만 달러면 쌀 1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100만 명의 주민이 1년을 먹을 수 있는 양.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시신 하나 관리하는 데 쓰고 있었다. 또 다른 파일. 참배객 관리 지침서. 참배 중 음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명단 작성 후 보위부에 보고할 것. 감정 표현이 부족한 자는 재교육 대상으로 분류. 충성심이 의심되는 자는 가족 배경 조사 실시. 나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토했다. 16년간 내가 지켜온 것. 그것은 수령이 아니었다. 거대한 공포 시스템이었다. 지하 보관실에서 가장 깊숙한 곳. 잠긴 서랍이 하나 있었다. 나는 주저없이 열쇠로 열었다. 안에는 단 한 개의 파일. 금수산 궁전 건설 기록. 최고 기밀.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궁전 건설이 시작되었다. 공사 기간 10개월. 투입 인력 2만 3천 명. 예산 미화 9억 달러.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공사 중 사망 1247명. 페이지를 넘겼다. 명단이 있었다. 김철수 35세 함경북도 4인 추락사. 박영희 28세 평안남도 4인 과로사. 이만수 42세 황해도 4인 질식사. 1247개의 이름, 1247개의 삶, 1247개의 가족. 그들은 모두 수령의 영생을 위해 죽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추모하지 않았다. 심지어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나는 그 파일을 들고 주저앉았다. 내가 매일 밟는 이 아름다운 대리석 바닥. 그 아래에는 1247명의 피가 스며 있었다. 2022년 10월 나는 2주간의 휴가를 얻었다.
평양 자택. 아내 김선화와 아들 박준호가 있는 곳. 아빠. 준호가 달려와 안겼다. 8살. 순수한 눈빛. 저녁 식사 중 준호가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다. 김일성 대원수님은 우리의 태양.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우릴 지켜보시네. 맑고 순수한 목소리. 하지만 나는 소름이 돋았다. 준호야,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태양궁전에 가면 김일성 할아버지가 정말로 살아계신 것처럼 보인대요. 아빠, 정말이에요? 순수한 눈빛, 거짓을 모르는 눈빛.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 정말이란다. 거짓말을 했다. 내 아들에게. 그날 밤 아내가 물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준호가 커서 아빠처럼 경호원이 되고 싶대요. 자랑스럽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내 아들이 나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지키는 기계가 되기를, 진실을 묻어버리고 사는 인간이 되기를.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았다. 지하 보관실의 문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플래시 없이. 소리도 끄고 손떨림 보정도 끄고. 영생월 관리 일지, 러시아 방부 처리팀의 방문 기록, 사용된 화학약품 목록, 비용 명세서, 참배객 감시 보고서.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지, 누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는지, 그들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서. 금수산 궁전 근무자 사후관리 지침. 근무 종료 후 5년간 감시 대상으로 지정. 궁전 내부 정보 유출 시 본인 및 3대 처벌. 탈북 시도 시 즉시 사살. 나는 이미 감옥에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더 강력한 감옥. 2024년 2월 나는 중국 출장 중인 북한 외교관을 통해 한국 정보기관에 접촉했다. 암호화된 이메일 하나. 금수산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망명을 원합니다. 대가는 없습니다. 단지 진실이 알려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3일 후 답장이 왔다. 준비가 되면 판문점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2024년 3월 14일 내 마지막 금수산 궁전 근무일. 평소처럼 영생을 순찰을 했다. 수정관 앞에 섰다. 김일성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수령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거짓을 지킬 수 없습니다. 조용히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수령에게가 아니었다.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다간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바치는 경례였다. 근무 종료 후 마지막으로 지하 보관실에 내려갔다. 가장 중요한 문서 3장을 USB에 복사했다. 금수산 궁전 건설 시 아사한 노동자 명단 1247명. 참배를 거부하다 처형된 주민 명단 89명. 김일성 시신 방부 처리 실패 기록 1997년. 세 번째 문서는 충격적이었다. 1997년 방부 처리의 실패에 시신 일부가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기록. 러시아 긴급팀이 투입되었고 부패 부위를 특수 왁스로 복원했다는 내용. 영생은 없었다. 있는 것은 기술과 돈과 거짓말뿐이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3시 나는 평양을 출발했다. 공식적으로는 개성 시찰 업무였다. 오전 4시 판문점 도착. 북측 경비초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추적당하고 있음을 알았다. 박민혁 소자, 차량 검문, 보위부 요원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일상 점검입니다. 가방을 열어주십시오.
순간 판단해야 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체포당할 것인가? 나는 가방을 들고 뛰기 시작했다. 설아, 박민혁, 총성, 경보음, 반역자를 잡아라. 나는 군사분계선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100m, 50m, 30m,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다리가 풀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5명의 요원이 쫓아오고 있었다. 10m, 총성이 다시 울렸다. 경고사격. 5m, 박민혁. 내 가족을 생각해라. 내 아들을. 그 말에 나는 비틀거렸다. 준호. 하지만 나는 계속 달렸다. 준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진실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나는 선을 넘었다. 판문점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지 8개월이 지났다. 나는 지금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 새로운 이름 김민수로. 국정원 조사는 3개월간 이어졌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다. 금수산궁전의 실체, 우상화 시스템의 작동 방식,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정교한 거짓말인지. 김민수 씨,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말했다. 하지만요?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자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한 달 후, 나는 북한 대남 방송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 인면수심의 반역자, 박민혁의 가족,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다. 아내 선아와 아들 준호. 그들은 요덕 수용소로 보내졌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2024년 11월, 나는 작은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일. 강연을 다니며 내가 본 진실을 이야기한다. 금수산궁전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1247명의 노동자가 죽어갔습니다. 영생홀은 신성합니다. 하지만 그 신성함은 연간 3,200만 달러로 유지됩니다. 1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으로. 북한 주민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동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질문했다.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족을 이루시잖아요. 나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매일 후회합니다. 매일 밤 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다.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었다면 준호는 나처럼 살았을 겁니다. 거짓말을 진실로 믿으며 그것이 더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금수산궁전의 악몽을 꿉니다. 영생홀의 수정관, 차갑게 빛나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1247개의 무덤. 하지만 이제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내가 16년간 지켰던 비밀. 이제는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충성과 배신. 어떤 것이 진짜 배신일까요? 거짓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는 이제 압니다. 진짜 충성은 권력이 아닌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박민혁, 아니, 김민수. 나는 더 이상 경호원이 아닙니다. 반역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준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언젠가는 북한의 하늘도 진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나는 말할 것입니다. 1247명의 이름을, 89명의 희생을, 그리고 수천만 명의 침묵을. 이것이 나의 숙제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혁, 아니 김민수는 영웅입니까? 반역자입니까? 충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배신입니까? 아니면 거짓을 지키는 것이 배신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져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경호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시 오픈을 객스플러스